맞습니다. 피디님 이제 예전에 미용하실 때도 단가를 낮춰 받으시진 않았잖아요. 근데 네. 예전에도 이제 그리고 뭐 이게 또 예전에는 지금처럼 지금은 뭔가 약간 가격을 이렇게 표시해서 사람들이 다 이게 볼 수 있게 약간 이렇게 좀 의무화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그렇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제 고객들이 비싸다고 할 때, 미용을 하실 때 아니면 이제 뭐 인셀덤을 하실 때도 그렇고, 고객들이 비싸다고 한 피디님께서는 그런 멘트나 그런 상황에는 어떻게 응대하셨어요? 미용을 할 때는 이제 그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질적인 걸 많이 얘기를 했고, 그 음, 다음에, 어, 솔직히 가치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제품을 내가 팔든지 아니면 내가 그 집에 가서 머리를 하든지 그 가치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 초보자한테 파마를 했을 때 하고 기술자한테 파마를 했을 때 하고 왜냐하면 이게 그 유지하는 시간이 다른 거죠. 어, 시간이 다르고 모발 손상도도 달라요. 응. 그 다음에 너무나 그 파마약에 대한 어떤 원리나 아니면 모발에 대한 원리나 이런 기능적으로 갖고 있는 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고객들한테 어필을 해야 되겠죠. 음, 예를 들어, 그리고 또 이거죠. 가격이 비싸도 비싼 게 아닌 게 예를 들어서 초보자들한테 내가 파마를 했을 때는 금방 머리가 모양이 안 나죠. 그건 또 가야 되죠. 아주 금방. 또 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허접하고 보기 싫죠. 맞아요. 그렇지만은 정말 전문가한테 전문가의 손길이 닿았을 때는 내가 그냥 뭔가 털어도 그냥 감고 슬슬 털기만 해도 그보다는 낫다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두 번, 세 번 할 거 나한테 한 번으로 끝나면은 시간 전략, 돈 전략. 맞아요. 맞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객들한테 얘기를 하고 역시 인셀덤을 팔러 다닐 때도 똑같았어요. 인셀덤도 역시 고객들한테 그 사람이 인셀덤 어떻게 보면 단가 하나하나는 놓고 보면 싸요. 음. 그렇지만은 이거를 메가도브를 하다가 보니까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 메가도브를 하는 데 있어서 고객들이 그래요. 예, 맞아. 비싸. 너네 거 비싸. 나는 쓰기 힘들어. 그런 얘기를. 그럴 때는 항상 그 가치를 보고 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가격을 보고 얘기하는 건지 비용을 보고 얘기하는 건지 그 지그지글러의 어떤 그 클로징을 보면은 거기에 가격인가요? 비용인가요?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쓰는 비용에 대한 어떤 가치가 자전거를 비교하면서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객들한테 많이 각인시켜 줬던 것 같아요. 좋은 비유법을 쓰네요, 피디님. 이해할 수. 네네. 그렇지. 그래서 처음에는 물론 비싸다고 느끼는 거 다 이해한다는 거를 같이 공감하는 거야. 맞다. 맞다. 나도 비싸다고 생각한다. 어떤 여자가 300만 원, 700만 원어치 제품을 그렇게 쉽게 사겠느냐. 나도 그거 이해한다. 나도 그랬다. 다 똑같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썼을 때에 너의 어떤 쓰면서의 가치, 그리고 정말 쓰면서 내가 느끼면서 난 진짜 뭔가 얼굴에 변화가 생겼어. 그러면 어딜 나가도 당당하고 여자들은 정말 그 예뻐지기 위해서 뭔 짓은 안 해요. 가서 맞아.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얘가 그냥 바르면 해결해 준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많이 다가갔고 중요한 거는 나의 가치를 거기다 대고 파는 거야. 제품보다 나의 가치를 팔았던 것 같아요. 음, 고객들한테. 음, 그래서 결국은 나와 함께 연결되면은 너는 어떠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있을 뿐만 물론 이게 제품을 팔 때는 고객한테 주는 혜택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각인시키지 않았느냐. 음, 그러면서 늘 고객한테 대한 관심, 관계십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관계십을 잘했던 것 같아요. 음, 소소하게 자잘하게 잘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거 남들보다 조금 특별한 게 있다 그러면 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음, 정말 그 전화가 되게 소소한 거거든요. 음, 되게 하찮은 거거든요. 아무것도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안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음, 하찮기 때문에. 아니 생각을 해봐요. 안녕하세요. 어제 그저께 그 제품 거기 그거 저한테 이거 하나 사셨는데 써보니까 어떠냐고. 근데 아, 뭐 불편한 건 없었냐고. 그렇다고 별다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딱 그런 얘기만 하고 끊는 거예요. 문제 있냐 없냐 그것만 물어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뭐 열흘 정도 지났을 때 써보니까 어떠냐.
안 썼다. 왜 안 썼냐? 그런 것들을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한번 뭐 쓰는 게 있어서 안 썼다든지 아니면은 써봐라. 써보고 이게 그럼 뭐뭐 이러이러한 점이 좋은데 이걸 썼을 때 분명히 네가 얼굴이 당긴다든가 하면 그만큼 좋아질 것이다. 라는 거를 또 다시 또 장점을 어필을 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또 해보면은 안 썼던 사람 썼다 그러면 써보니까 어떻더냐. 이러고 그냥 진짜 소소한 거야. 근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음. 근데 어느 업종이나 그런 것 같아요, 피디님. 어느 업종이나 되게,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피디님 같은 분께서는 너무 나한테는 이게 소소한데 사람들한테 얘기해주면 그게 엄청난, 그게 약간 뭐라고 하나, 굉장히 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디테일의 차이에서 진짜 프로와 아마추어가 갈린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왜냐면 기본적으로 머리 말고 자르고 이걸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나를 보면 진짜 프로들은 이거는 기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뭘 줄 수 있나 더 세부적인 걸 신경을 쓰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것만 잘하면 되지 않아? 근데 이것만 잘하면 사실 경쟁력은 없는 거잖아요. 똑같으니까 거의 비슷비슷하거든. 맞아요. 또 그다음에 비교할 건 가격밖에 없거든요. 그럼 결국 음, 가격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는데 가격을 낮추면 서비스 질은 당연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악순환인 거죠. 그럼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분위기도 되게 중요해요. 미용을 했을 때 되게 분위기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샵의 분위기. 시설. 아, 또 그런 것도 돈을 많이 약간 투자를 해야. 근데 아, 서울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음, 이게,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혹시 그런 거 느껴보셨나 몰라? 고객으로서 음, 이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설이 약간 좀 낙후돼 있고, 그 음,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주 시설이 정말 우리가 왜 뭐라 그럴까? 일반 가정집에 들어가서는 다 거기서 거기야. 그렇죠. 근데 정말 대저택에 들어가서 그거를 그 TV나 이런 걸로 보여줄 때 보면은 음, 정말 의리의리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한? 음,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집을 방문했다고 해봐. 음. 그쵸? 엄청난 이게 느껴질 거 아니야. 또 감정 막, 야, 여기 되게 좋다. 그러면은 일단 분위기에 압도당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 음. 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위기에 압도당하면은 가짜도 진짜 같이 보이고 약간 그렇게 그거, 돼. 왜냐면 피디님, 예전에 진짜 막 그렇게 건물 하나를 통으로 해서 그런 샵 같은 데 가서 머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내 머리를 다 개털로 만들어서, 맞아. 왜냐면 시설은 좋은데 안에 있는 기술자들이 되게 어리고 미숙한 거예요. 시설만 좋아. 그게 왜냐하면은 거기에 전문가는 따로 있는 거야. 근데 그 그쵸. 밑에 애들이 하는 거지. 맞아요. 내가 만난 그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었어. 그래서 내 머리를 다 개털로 만들어 놨던. 근데 어릴 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설이 좋으면, 그러니까 시설에서 주는 그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피디님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맞아요. 젊은 애들은 그 되게 선호해요. 나이 맞아요. 먹은 사람,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질을 중요하게 여기지. 맞아요. 그 사람의 응, 기술이나 서비스의 질. 맞아요. 맞네. 이것도 마케팅이네. 이게 네, 가격이 마케팅인 거예요, 피디님. 그쵸? 시설이 네, 네. 좋으니까, 가격이 비싸고 시설이 좋으니까 잘하겠지? 근데 그거는 별개라는 거. 근데 어쨌거나 피디님께서는 이제 일단은 내가 내 본질이 탄탄하시니까 가격에 대해서 사람마다 이게 뭐 싸요, 비싸요는 정말 주관적인 거잖아요. 어, 그럼요. 정말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아까 저는 비유 들어주셨던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격, 비용, 그리고 가치. 이거를 통해서 음. 이제 사람들이 왜냐면 그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가면은 주로 이거죠. 내 제품만 막 홍보하고 오, 회사를 막 홍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 비즈니스는 나를 파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이 마케팅이라는 게 뭔지 조금씩 눈을 뜨면서부터는 아, 결국은 이 미용실을 했던 것도 내가 고객한테 각인을 시켰던 것도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다 마케팅이었구나. 그냥 뭐 엽서를 보내는 것도 일종의 마케팅이었구나. 아, 그때는 하루의 일과가 마지막이 그거였던 것 야, 같아요. 박수 한번 칠래요, 나 피디님. 야. 왜냐면 진짜 마케팅 제가 책 계속 그러잖아요. 마케팅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피디님이 떠오른다는 게 사실 인셀덤 스토리 들을 때도 그랬는데 미용 이야기 들으니까 그 정도가 더 깊어요. 그때는 그 엽서가 가장 많이 저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고객들이 그 엽서를 받으면서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엄청 그러니까요. 고마워했어요. 정말. 고마워하고 오는 항상 피드백이 있었어요. 아니, 나는 여태까지 어디 가서 머리를 해봤는데 이런 거 엽서 보내는 사람은 못 봤어.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나 되게 감동했어요. 음.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손이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야. 어, 누군가를 데리고 와. 오. 그리고 엽서 받으면 되게 그게 약간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음, 옆에 누군가한테 얘기할 것 같아. 야, 나 며칠 전에 미용실 가서 머리 잘랐는데 미용실에서 엽서가 왔어. 나 머리 괜찮냐고. 대박이지 않아라고. 이게 구전이 제일 무섭잖아요. 네. 유저들의 경험을 피디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유저가 나누고 싶은 그 근질근질한 경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그런 것도 그 이벤트를 몰랐는데 어떤 식이었냐면 고객이 늘 나가면서 그래요. 나는 머리를 여기서 하고 갈 땐 진짜 예뻐. 나 그래서 어떤 때는 이틀, 3일도 머리를 안 감아. 이거 어떻게 될까 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왜냐하면 머리를 한 번을 만져주더라도 이게 물이 안 닿으면은 그냥 그 원 상태로 있거든요. 이 드라이라는 게. 왜냐면 그러니까 그것이 얼만큼 기술을 썼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하면 아우 난 여기서는 물만 안 닿고 일부러 한 2, 3일씩 안 감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난 이런 게 되게 힘들어. 난 이런 걸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고객들이 와서 얘기할 때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면 또 누군가를 또 데리고 와. 야, 여기는 이렇게 해준대. 야, 이런 것들이 난 좋더라. 그리고 특히 머리를 한번 잘라냈을 때 그 또 손질할 때 그때는 이미 특히 저처럼 이런 짧은 머리들은 한번 잘라내면은 보통 한 뭐 2달이나 40일이나 50일 돼서 한번 자르면 이미 이 뿌리가 죽었거든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이 웨이브가 있는 거야. 음.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 컬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근데 이제 어느 시기가 바뀌면서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게 된 거야. 음.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컬 많은 방법도 달라지고 우리처럼 이 컬을 굉장히 처음서부터 배울 때 이 컬을 중요시하게 여겼던 에, 그 시대의 일을 배운 사람들은 나중에 이걸 자연스럽게 해도 이 컬이 탄력이 있는 거야. 아, 기본이 되어 나중에 있. 그렇지. 아, 나중에 배운 사람들은 이거를 슬쩍슬쩍 많은 것만 배워가지고 이 컬이 탄력이 연습해서 없다가 보니까 이해했어요. 야, 그러니까 이것도 할 줄 알고 결국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네. 그쵸, 피디님? 그렇죠. 그런 예. 것도 할 줄 알고 자연스러운 음. 것도 할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술자다. 그러면은 나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어느 미용실에 가면 이래. 난 드라이 못해요. 나 고데기 못해요. 이거 안 되는 얘기죠. 어, 다 그려야죠. 그렇지. 다 할 줄 알아야죠. 어찌됐든 기술자. 근데 아니 내가 미용실 원장인데 나 그거 못해요 소리를 어떻게 고객한테 하냐고. 옆에 못해도 해야죠. 쪽만 다르지 다 하잖아요. 자기가 초보인데 자기 이거 못해요라는 소리를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뭐 최악의 경우는 고객 앞에서 얘기하는 거지. 제가 지금 한 달밖에 안 돼서 고객님 너무 떨려서요. 막 외과 의사가 나한테 지금 수술을 하는데 고객님 제가 한 달밖에 안 된 초보 의사라 제가 지금 떨리는데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 얘가 나를 살 일어나야지 그럼. 얘가 나를 살리겠다는 거야, 죽이겠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피디님 지금 사실 이게 거저된 거 아니잖아요. 10년 동안 청춘과 바꿔가면서 진짜 내가 연애 한번 못 해가면서 결국 맞아요. 뿌리가 본질이 단단해야 되는 것 같아요, 피디님. 너무 멋지다. 그리고 피디님은 모르셨겠지만 피디님 완전히 마케터예요. 음. 진짜 마케터예요. 이게 마케팅 책에서 읽었던 고객들한테 나가서 소문을 퍼뜨리고 싶게 만드는 요인들을 너무 잘 만드셨어요. 음, 저도 뭐그 마케팅 책을 읽으면서 약간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확인되시죠, 피디님? 그래서 어머, 뭐야, 이건 나 옛날에 내가 그냥 뭣도 모르고 했던 건데, 그건,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특히 이제 스토리 관련된 마케팅을 많이 읽는데 읽다가 되게 생각나는 제가 아까도 이제 물어봤던 게 피디님께 여쭤봤던 게 보내드리고 싶은 책이 하나 있어가지고 읽는데 계속 생각이 나요. 피디님이랑 PC 말승강 대표님이랑. 그래서 한 분야의 맥스를 친 사람은 업종을 바꿔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뿌리, 기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맨날 뭐 빤스 하나만 입고 전화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 뜻을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앉아서,
제가 이제 요즘 조금 좀 버버버버 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앉아서 클로징을 계속 해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 여태까지 해보지 않은 거잖아요. 새로운 걸 이거잖아요. 하시는 거죠, 또. 음. 우선 이거죠. 그전에는 인셀덤을 하면서 앉아서 크로징을 했던 거는 그 사람들이 한 개라도 샀다든가 아니면 얼굴을 봤다든가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하면서 끊었던 거 하고 음. 1도 안 본 상태에서 이걸 해서 하는 거하고 이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시도를 해보고 뭐 또 뛰어도 나가보고 하여튼 양쪽으로 지금 다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고객들한테 사실 어떻게 보면 소소한 관심이 그 고객을 결국은 음. 사로잡게 만드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음. 사람들이 그거를 귀찮아서 그러는지 아니면 사실 귀찮은 것도 아니거든요. 되게 찾아가서 내가 뭔가 그 사람한테 그리고 사람들이 이 영업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들이 좀 친해졌어. 그러면 거기 가서 너무 오래 앉아 있어. 그냥 아. 비비고 앉아서 놀아. 음. 그러면 안 돼요. 음. 아무리 뭔가가 통해도 아, 대표님, 저는 지금 또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돼요. 없어도 그러고 나와야 돼요. 음. 솔직히 말해서. 야,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바빠 보이잖아. 맞아요. 그리고 약간 그래서 자기 적극적으로 관리를 어, 자기가 맞아. 해야 돼요. 그리고 솔직히 시간이 남으면은 차에서 앉아서 딴짓 하더라도 그냥 나와야 돼. 그러면 안 돼. 사람이 약간 이렇게 선이 있고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약간 나에 대한 궁금증과 약간 그런 여백을 좀 저도 남겨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역시 프로 영업인은 다르네요, 피디님. 저는 아직까지 프로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음. 왜냐하면은, 사실 영업은 제가 아직은 초보자잖아요. 그래서 어, 또 단지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그래도 아이스강 대표님이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하지만 본인의 그 13년의 세월을 내가 그 단시간에 그 받아먹을 수 있었던 게 그 대표님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나 아니면 그 푸시하는 방법 그러면서 그 시간 전략, 돈 전략 이거는 아마 요즘에 와서 제가 사람을 조금씩 이렇게 초대를 하면서 안타까운 게 그런 것들을 관리해 생각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 가치를 몰라보고 약간 이상하다고 그렇게 튀어나가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그 사람네들이 이 영업을 제대로 하는 사람 맞아? 음. 심지어 기득권이라고 했는데도 그걸 그렇게도 이해를 못 한단 말이야. 나 같으면 눈이 확 띌 것 같거든요.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못 할 거다의 한 표. 영업을 내가 진짜 어, 영업다운 영업이 아니라 예를 음, 들어 이제 아이스강 대표님이 얘기하는 주먹구구식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왜냐면 자기가 하는 거랑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게 와닿지 않고 불편할 것 같아요. 뭐야? 지금 내가 하는 거랑 너무 다른데? 그 사람이 내가 이거를 해서 오래 했는데 이거 틀렸다는 거 인정하는 거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왜 내 것만 생각을 하냐고. 예를 들어서 내게 맞다 해도, 와, 저렇게 해서 성장하는 사람도 있네? 정말 멋지네? 예,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음. 피디님, 이게 바로 피디님이 돈을 벌었던 바로 그 이유예요. 개방적인 사고, 유연성. 보통 사람들이 그거 없어요. 그래서 돈을 못 벌어요, 피디님. 제가 왜냐하면 피디님 사실 이제 오래 사셨잖아요. 이게 연세가 그래도 뭔가 이제 막 이렇게 20대, 30대 이런 아이들은 아니잖아요. 경험치가 많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사람이 다 더 내 고집이 생기기 쉽거든요. 내가 음, 경험한 게 많고 나도 돈도 벌어봤어. 성공을 해보면 되게 고집스러워지는데 피디님은 그렇지가 않으세요. 제가 그래서 늘 음. 피디님한테 놀라고 감동을 받아요. 되게 원래부터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부자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걸 저도 요즘 배우고 있는데 되게 유연하고 되게 개방적이고 되게 순수하게 그냥 들으시는 거죠. 근데 오히려 잃을 게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되게 내 거에 집착해 있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되게 유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피디님이 정말 남들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셨던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